충북에서도 올 들어 처음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만큼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원격 수업, 학력 격차 문제가 충청권 교육청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교마다 등교 일수도 최대 8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 결국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감시원들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창문 특허를 가진 미국 기업이 충북의 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맞춰 오늘부터 충북에서도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 건데 당장은 기대도 걱정도 큽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교문으로 들어서는 학생들. 수개월 동안 한적했던 아침 등교길이 모처럼 활기찹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학년별 요일별 등교 대신 전체 학년이 매일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부모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아이가 또 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친구들 못 만나가지고 항상 우울하다 슬프다 그랬는데 좋대요. 등교 전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를 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물론 소독용품과 개인용 물병이 필수품이 된 교실에서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금 했던 것처럼 자기 그 관리, 방역, 미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선생님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부가 더 잘 되고 점수도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등교길을 2개로 나눴고 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업도 2시간씩 합쳐 운영합니다. 또 학년별로 등하교 시간을 지정하고 점심시간도 늘려 학생들이 겹치는 시간도 최대한 조정했습니다. 시차 등교와 급식소 갈 때도 학년별로 시간을 둬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 확대 첫날 충북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87.7%인 414곳이 올해 첫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전면 등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수칙이라든가 또 방역 활동을 믿어주시고 또 학교에서 그만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주셨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 모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등교 일수는 제각각이었죠. 원격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이조차도 만족도는 천차만별이라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국감장에선 충청권 교육감들이 국회 질타에 직면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개학 연기를 시작으로 휴교나 부분 등교 등의 학사 파행만 7달 반. 청주 모 초등학생은 1학기 내내 학교에 간 날이 열흘에 불과했습니다. 각 학교 판단에 따르다 보니 같은 청주에서도 등교 일수 차이는 최다 8.8배. 충청권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당장 형평성 문제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업 일수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죠.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다지만 콘텐츠의 완성도나 만족도는 천차만별. 일부에 대해선 교사의 성의를 의심할 정도로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그겁니다. 출결 체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합동감사에서 한 의원은 지역별 특정 대학 진학률을 근거로 특히 충북의 학력 저하를 거론했고 고3 1000명당 서울대 입학수 2020학년도를 보니까 세종시랑 대전광역시가 2, 3위를 했습니다. 충북이 울산광역시에 꼴찌고 그 다음이에요.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부터 평준화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학교라고 하는 그 원격 수업 툴이 굉장히 좀 준비된 선생님들에 의해서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편 충북대와 충남대 등 충청권 거점 국립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각 대학 병원장들은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앞장서야 할 주체로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지역 야당 인사 개입설이 불거지며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라임 자산운용의 로비 대상 정치인으로 거론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김봉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누구와도 유흥업소에서 접대받거나 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신용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재해대책위원장도 누구를 소개한 적도 소개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해명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충주에 살던 80대가 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가 오늘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인은 폐렴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탈 수 있는 생활 쓰레기만 담고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 배출이 가정에서부터 엉망인데요. 주민 감시원들이 이렇게 재활용품과 뒤섞인 생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소각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 광역쓰레기 소각장. 청소차가 수거해온 쓰레기 봉투를 뜯었더니 깨진 청소기가 들어있습니다. 유리병과 잘린 고무관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만 담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도 없이 섞여 있습니다. 유리하고 병하고 캔, 또 플라스틱, 건축물 자재들은 들어올 수 없는데도 일반 시민들께서는 가연성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류 작업을 통해 갖고 소각시설 주민 감시원들이 5톤 트럭 2대가 싣고 온 생활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뜯어 조사했더니 음식물 쓰레기는 200kg, 페트병은 86kg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배출이 는 데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반입되는 양이 늘면서 매일 50톤씩 쌓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그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의식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 못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대로는 못 받겠다며 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차질은 많이 생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절반 저희가 해야 되는 일에 한 3분의 1도 못했어요. 청소 행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일괄로 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분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요일별로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은 고출만 하고 화요일은 병만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생각 없이 버린 폐기물들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쓰레기 대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충북 지역 병원들이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강기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동의 병원들이 과다 청구했다 환자에게 환불한 비급여 진료비는 1억 3,39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이 3,32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16만 원이 환불됐습니다.
최근 건축 자재에 태양광 발전을 접목시키는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창문 특허를 가진 미국 기업이 충북에 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도 이 기술을 접목한 건물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리조트와 대학 등에서 진행된 에너지 글라스 프로젝트. 유리 사이에 나노 기술을 적용해 창문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건물 일체형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관련 특허를 가진 미국의 전문 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충청북도를 택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충청북도 음성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 음성 성본 산업단지에 에너지 글라스 공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한국을 좀 엔트리로 해서 다른 이제 아시아 쪽 국가들 이렇게 진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1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전담팀을 꾸려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주 여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기 배후 도시가 혁신 도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죠. 또 충북 도립대 기숙사 등 충북의 공공건물에 관련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태양광 산업특구로 국내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구 개발 시설도 집접화되어 있는 충청북도. 치열해지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건축자재와 접목된 고부가 태양광 산업을 선점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가 34개 태양광 발전사 업체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 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은 기존 태양광 시설과 비교해 설치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재난 재해 시 주민 생명이 걸린 위험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충주시가 현대모비스 3공장 유치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현대모비스 3공장 유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 대 생산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한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국 지자체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를 입국한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2주 만인 어제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함께 거주 중인 가족들의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지자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지원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지원금도 30% 올려서 지원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하나은행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특별 출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7천만 원 한도에서 75억 원의 특별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북테크노파크가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 기업을 발굴하면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초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청소년들에게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중학생에게 학습 지원금을 주면서
외국 국적의 학생을 제외한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지원 지침을 각 시도에 보내와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이며 대상은 초중학생 783명, 학교 밖 아동 청소년 75명입니다. 단양군이 내년에 공동 육묘장을 사용할 농가의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단양 공동 육묘장은 어상천면 이면리 옛 단산중고사택에 5,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으로 작업동과 육묘동을 갖추었습니다. 단양군은 공동 육묘장에서 고추 33만 주와 배추 22만 5천 주를 생산해 내년부터 지역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